안녕하세요. 한역사입니다. 앞선 시리즈에서 우리는 인류가 하나의 길이 아니라 수많은 갈래로 나뉘어 경쟁했던 진화의 나무였다는 사실을 살펴봤고, 그 중심에 서 있던 하이델베르겐시스와 최초의 의식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라진 수많은 인류들은 왜 멸종했을까요? 이들은 약해서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멸종한 인류들의 실패한 선택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멸종한 인류들은 결코 열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류는 우리보다 힘이 셌고, 어떤 인류는 우리보다 혹독한 환경에 더 잘 적응했고, 어떤 인류는 이미 장래 의식과 도구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라졌고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차이는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의 방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한 선택은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컸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네안데르탈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약 30만 년 전부터 유럽과 서아시아의 혹독한 빙하기 환경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몸은 매우 강인했습니다. 두꺼운 뼈, 발달한 근육, 추위를 견디는 체형은 당시 환경에 최적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대가였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몸을 유지하기 위해 현대 인류보다 하루 최대 300에서 350kcal 정도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곧 매일 더 많은 사냥을 해야 했다는 뜻입니다. 사냥은 항상 성공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형 동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사냥은 부상과 사망 위험을 동반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뛰어난 사냥꾼이었지만 그만큼 위험한 선택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몸은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기후가 더 추워지거나 먹잇감이 줄어들면 강한 몸은 오히려 생존을 압박하는 짐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패, 과도한 에너지 소비였습니다. 두 번째 실패한 선택은 지나치게 좁은 생존 전략입니다. 인류 중에는 특정 먹이에 강하게 특화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파란트로푸스 보이세이가 그 예입니다. 이들은 거대한 턱과 강력한 씹기 근육을 가진 말 그대로 씹는 데 특화된 인류였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오랜 시간 생존했고 약 100만 년 이상을 버텼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전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먹는 데 써야 했고 그만큼 포식자에게 노출되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또한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기존에 먹던 식물이 줄어들면 대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특정 먹이에 지나치게 의존한 선택은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유리했지만 급격한 변화 앞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유연성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실패는 이동과 확장의 한계입니다. 어떤 인류들은 비교적 좁은 지역에 머물며 살아갔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합니다. 자연재해, 기후변화, 질병이 발생했을 때 대체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더 넓은 영역으로 이동하며 다양한 환경을 경험한 집단은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멸종한 인류들 중 일부는 이동 범위와 네트워크 확장에서 호모사피엔스만큼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실패는 사회 구조의 한계입니다. 인류는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집단의 크기, 협력 방식, 정보 공유 능력은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안데르탈인 역시 집단 생활을 했고 장래 의식과 도구 제작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단 규모는 비교적 작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인구는 많아야 수만 명 수준이었고 말기에는 수천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집단이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술과 지식이 빠르게 퍼지기 어렵고 한 집단의 실패가 전체 멸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배우자 선택의 폭이 좁아져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고 이는 장기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회적 연결망이 충분히 확장되지 못한 점 역시 중요한 실패 요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실패한 선택은 학습과 문화 전승의 한계입니다.
인류 생존에서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는 다음 세대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느냐입니다. 유년기가 짧고 빨리 성인이 되어 생존 노동에 투입되는 집단은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복잡한 기술과 사회 규칙을 축적하기 어렵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을 포함한 일부 인류는 유년기가 비교적 짧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문화가 깊게 쌓이기보다는 세대마다 비슷한 수준에서 반복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반면 호모 사피엔스는 긴 유년기를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은 오랫동안 보호받으며 놀이와 모방을 통해 사회 규칙과 언어를 배웠고, 이는 문화의 폭발적인 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멸종한 인류들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을 오래 유지하고 넓게 전파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섯 번째 실패는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입니다. 빙하기 말기, 기후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숲과 초원, 해안선과 사냥감 분포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빠르게 적응하는 집단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멸종한 인류들 중 일부는 기존의 성공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강한 몸, 익숙한 사냥 방식, 기존의 도구에 의존한 채 변화에 맞춘 전략 수정이 늦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실패는 단 하나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 효율, 먹이 전략, 이동성, 사회 구조, 학습 방식, 변화 대응 속도가 서로 얽혀 누적된 결과입니다. 어느 한 가지 선택이 조금씩 불리하게 작용했고, 그 불리함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쌓이며 결국 멸종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호모 사피엔스의 선택입니다. 사피엔스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몸을 가졌고, 잡식과 적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을 활용했으며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언어와 상징을 통해 지식을 빠르게 공유했습니다. 무엇보다 긴 유년기를 통해 문화와 기술을 세대 간에 안정적으로 전승했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를 벌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멸종한 인류들은 약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사회, 학습과 적응의 선택에서 점점 불리한 방향으로 밀려났고, 그 누적된 선택의 결과로 역사에서 사라졌다. 다음 시리즈 4편에서는 이 모든 경쟁의 끝에서 살아남은 호모 사피엔스가 정확히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사피엔스의 전략은 다른 인류들을 압도했는지, 언어와 집단, 긴 유년기가 어떻게 결정적 무기가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역사